이거는 이 딜이 진행이 되면 소수주들은 무조건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과연 이런 거래가 진행이 되는 것인가와 관련돼서 기존에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들이 많았었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고요. 새 정부 하에서 어떻게 창업자들은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관점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대표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 때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는데, 지난 2025년 4월 1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러면서 결국 시행이 되지는 못했는데, 이번 정부에는 다른 분위기에서 아마도 시행이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상황에서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포인트인 이사의 충실 의무가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는지,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창업자들께서 사업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정을 하면서 소수주주들의 어떤 이익 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그런 개정안을 마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을 명문화합니다. 세 번째는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네 번째,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요. 다섯 번째,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이사 선임 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합니다. 나머지 아래 네 가지는 상장회사와 또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모든 우리나라의 회사들에 적용되는 첫 번째 너무나 강력한 부분이죠.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정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 이사의 충실 의무는 여러 가지 해석의 그리고 찬반의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상법 하에 이사의 충실 의무는 이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죠. 제382조의 3 상법,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누구를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개정안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라는 문장을 제1항에 넣고요. 제2항을 또 추가를 해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이사가 어떤 경영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사가 이사회에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이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가 아닌가, 그리고 총 주주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이게 공평한 그런 집행인가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설 조항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여지들이 많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되었었죠. 합병, 분할, 특히 이제 물적 분할, 그죠? 병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너무나 많은 소수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합병 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합병의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지배주주들의 어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본인들이 유리하게 디자인을 설계를 해두고, 이거는 이 딜이 진행이 되면 소수주들은 무조건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과연 이런 거래가 진행이 되는 것인가와 관련돼서 기존에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들이 많았었죠. 그죠? 그래서 합병 분할, 분할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 거래에 있어서 지배주주 혹은 다른 계열 회사가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는다는 논란, 이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물적 분할 후에 분할 자회사의 상장 사례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고, 지배주주들에게만 유리한 합병 비율의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사례들도 여전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 형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거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과연 총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그런 결정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주주들을 위한 결정인지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삼고 이야기를 해보면 또 다른 관점들과 또 다른 법률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영진이 회사의 주식이나 아니면 스톡옵션을 현재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향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취득한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보유 주식을 현재 이제 고가로 매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과 관련돼서도 이게 과연 옳은가, 이게 과연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가와 관련돼서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법률 분쟁의 리스크들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민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계약법상 위임 계약의 해지, 그리고 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사들, 특히 이제 경영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본인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주주들, 특히 이제 소수주주들의 관점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행이 되고 나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충실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판례들이 쌓일 때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됐는데, 이제는 주주들, 특히 이제 총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끔 의사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까지는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과 3심 대법원까지의 판례가 쌓이려면 적어도 향후에 시행 이후에, 법률 시행 이후에 2, 3년간은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과 그리고 분쟁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판례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데까지 적어도 3년, 4년,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법의 판례들이 일관된 흐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건 위반이다, 충실의무 위반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쨌든 그 전에는 명확한 판례의 기준을 우리가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내부적으로도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한 자문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 상법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는 주주들, 특히 이제 소수 주주들까지도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